안녕하세요 여러분, MOC 송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이 툴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셀렉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.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여기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. 이거는 디폴트 그냥 하나하나씩 클릭할 때 쓰는 거고요. 디폴트 셀렉트.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요거 해서 그냥 요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, 컨트롤을 눌러서 2개, 3개 이렇게 멀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디폴트 셀렉트고요. 이제 색깔별로, 컬러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두 번째 바이 컬러를 누르시면 여기 빨간색을 눌러보시면 클릭해 볼게요. 그럼 전체 빨간색이 다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, 초록색을 눌러보면 초록색 2개의 창문과 초록색 문이 선택이 되죠. 그 다음 바이 타입별로, 그러니까 블럭의 형태, 타입별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바이 타입을 누르고 하나 선택해 볼게요. 요거 슬로프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? 그러면은 이 모양, 이 슬로프의 모양이 있는 부분들이 다 선택이 됐죠. 똑같은 슬로프들이 다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이 타입 앤드 컬러 같은 경우는 형태와 색깔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. 지금 바이 타입 앤드 컬러로 해놓고 요걸 한번 선택해 보면은 요 모양과 색깔이 똑같은 블럭을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바이 커넥티드 있죠? 요 바이 커넥티드는 만약에 하나 클릭해 볼까요? 바이 커넥티드로 선택을 하고 블럭을 하나 클릭을 하면 요 블럭에 달려져 있는 모든, 그러니까 연결. 그러니까 이 집이 모두 다 선택이 되겠죠. 요 블럭 하나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연결된 부분들은 다 선택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인버트 셀렉션 있죠. 요 인버트 셀렉션이 뭐냐면 몇 개의 브릭을 더 놓고 설명드릴게요. 요런 브릭도 있고, 요런 브릭도 있고, 요런 브릭도 있다. 이렇게 브릭들이 있는데, 요거 이 브릭을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. 요 브릭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고 싶다 할 때 인버트 셀렉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요 브릭을 클릭해 놓고 인버트 셀렉션을 누르면 요 브릭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. 이번에는 요걸 선택해 보면 요걸 선택해 놓고 나서 인버트 셀렉션을 눌러주면 이렇게 요걸 제외한 나머지 브릭들이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근데 실제로 창작하시다 보면 디폴트, 바이 컬러, 바이 타입 정도만 쓰시지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하실 일은 없을 건데, 그래도 나중에 복잡한 구조물을 창작한다거나 할 때는 쓸 일이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힌지로 넘어갈게요. 이 힌지는 뭐냐면, 일단은 셀렉트를 디폴트로 해놓고요. ESC키를 누를게요. 자, 힌지는 뭐냐면 이 회전이 가능한 브릭들이 있어요.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요 문이겠죠. 요 문이 여기 이 축만 지금 브릭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이게 회전이 되는데 힌지를 클릭하고 나서 이 문을 클릭을 해줄게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, 여기에서 요건 축이에요. 축 중심점.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요 화살표 부분을 이렇게 눌러줄게요.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을 요렇게 움직여보면 요런 식으로, 더 이상은 안 되죠.
바깥으로 만들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축을 중심으로 요걸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보면, 빨간색 부분을 움직여보면 브릭들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뭐 메카닉이나 이런 걸 창작하실 때 관절 부분 있죠? 관절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모양을 뭐 뛰는 모양이라든가 무릎을 굽힌다든가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회전시켜 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클론으로 넘어갈게요. 이 클론은 뭐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. C랑 똑같은 기능입니다. 여기 보시면 단축키 C라고 나오죠. C랑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냥 눌러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거 클릭하시고 클론 눌러보시면 이렇게 문이 복사가 되죠. 만약에 요거 전체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지금 마우스 드래그 한 거예요. 드래그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 이렇게 끌어서 모든 브릭들을 다 잡아주고 클론 눌러주면 요게 그대로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. 요거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요거 하이드가 뭐냐면 하이드는 단축키는 L인데요. 요 하이드 L 눌러볼까요? L 누르고 하이드가 바로 선택이 되죠.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조물을 쌓았는데 안이 보고 싶다. 그럴 때 이 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하이드 선택되어 있으니까 눌러볼게요. 이렇게 눌러보면 안에 내가 어떤 형식으로 쌓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블럭들이 하나씩 사라져요.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델리트 되는 게 아니에요.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할 뿐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안에 구조물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보통 많이 쓰게 돼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지워진 게 아니죠. 여기 show 19 아이템이 사라졌다. 감춰졌다. 감춰진 거예요, 그냥. 이거를 다시 show all을 눌러주면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.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에 있는 구조물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커넥트. 커넥트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, 자, 조금 이쪽으로 내려서 할까요?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왼쪽 클릭을 해서 화면을 옮겨준 겁니다. 이렇게 좀 당겨줄게요.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커넥트가 저도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이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한 커넥트 지점을 연결할 때 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한 브릭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. 또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 하나 있고 근데 이 두 구조물을 서로 연결시킬 거예요. 연결시킬 건데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. 구조물의 전체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한 곳에다가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야 되는데 스냅 지점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정확하게 나 이 지점에다 이 건물을 연결하고 싶어, 이 구조물을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고 싶어 할 때 쓰시는 겁니다. 제가 그냥 이번에는 간단한 이렇게 두 개의 브릭으로 보여드릴게요. 커넥트를 눌러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보시면 이 브릭에다가 이렇게 대보시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점들로 보입니다. 이쪽도 보시면 클릭해보면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점들로 보여요. 자, 요 지점을 여기에다가 연결시키고 싶어요. 그러면은 요 지점을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. 클릭을 해주고 요 지점 있죠? 요 지점 활성화됐죠? 요 지점 이렇게 요 지점을 클릭을 해주면 정확하게 이 지점에 와서 이게 붙게 됩니다. 켜놓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물을 창작할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이게 막
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옆에 있는 막 구조물들이 있으면 스냅을 옆에 있는 애한테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꽂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커넥트란 툴입니다. 자, 아시겠죠?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컬리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돌 이런 뜻이거든요. 지금 컬리전이 이렇게 되면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면 꺼지는데, 자, 이 컬리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걸로는 좀 안 될 것 같고, 제가 예전에 창작을 했었던 범블비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. 요 바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컬리전을 껐을 때는, 자 보세요. 이 바퀴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도 경고를 해주지 않아요. 이 블릭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도 경고를 해주지 않고, 이 바퀴를 이렇게 끼울 때 엄한 데다 이렇게 끼워져 버립니다. 그래도 경고가 안 들어오죠. 근데 이 컬리전을 키면은 이렇게 먹어 들어갔다고 블릭이 다 이상하게 투명하게 변해버렸죠. 이 블릭들이 다 충돌이 됐다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 컬리전 같은 경우는 브릭과 브릭들이 충돌했을 때 이거를 표시해주는 거, 경고해주는 게 바로 컬리전의 기능입니다. 요걸 항상 빨갛게 이렇게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스냅.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스냅이 뭐냐? 스냅 뭐 간단하죠? 이게 스냅을 끄면은 껐죠? 이 브릭끼리 이렇게 연결할 위치를 못 잡습니다. 못 잡고요. 이 스냅을 키면은, 자, 이렇게 위치를 잡죠. 이렇게 끼워질 위치를 잡아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스냅 됐죠. 자, 그 다음 그리드. 이 그리드란 무엇이냐면, 이 그리드를 뭐 별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, 이렇게 큰 그리드로 해주면 여기 움직일 때, 지금 스냅이 잡혔어서 그래요. 스냅을 끄고 할게요. 이 스냅을 끄고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리드를 크게 잡으면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끊어지죠. 근데 이 화면 그리드를 작게 잡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뭐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촘촘하게 놔두시고 그냥 스냅을 켜두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렌더 인스트럭션, 요거는 설명서 만드는 거고, 이거는 이 모델을 렌더링이라 그러죠. 좀 더 사실에 가깝게 렌더링 하는 걸 말하는데요. 요 두 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. 요 스테빌리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끝낼게요. 요 스테빌리티도 간단합니다. 그냥 이거 누르시면, 자, 스테빌리티 이슈될 만한 게 없다. 경고할 만한 게 없다. 안정성이죠, 안정성. 이 구조물이 얼마나 안정돼 있나를 보여줍니다. 지금 이게 자꾸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운되더라고요. 어쨌든 이게 스테빌리티는 요 안정성을 설명해주는 부분이고요. 만약에 이 구조물들의 접합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경고가 빨갛게 들어옵니다. 이 브릭들이 표시가 돼요. 이런 식으로 스테빌리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